setup.js.dyc.cf 밑에 db connect in .php 가 되겠죠. 파일이 없다고? 제 연구실 환경에서 하는 것만 해놓은 것 같아요. 전부 액션도 resultin -o.php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뭐 복사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sudo cp var ww html 밑에 이 파일을 거기다가 -o를 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resultin o 이 파일도 resultin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주소가 다 다를 테니까 이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를 해놓고 편집을 띄어쓰기가 돼 있군요. 띄어쓰기 없애고 다시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ultin.php 파일에 실행할 파일은 그래서 resultin으로 바꾸고 그래서 저장하고 resultin도 편집을 해서 바꾸겠습니다. resultin.php 여기에서 주소를 여기서는 그냥 이름으로 했군요. db.js 이게 이제 vm2죠. 지난 시간에 그 네임 서비스에서 고쳤죠, 그죠? 이렇게 했으니 뭐 되겠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다시 해봅시다. 다시 릴로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db connect in이 실행이 되면서 레코드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뭐 이름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 제출 db.js.dyc.cf as js 연결이 안 돼. 커넥팅에서 커넥트가 안 됐단 말이죠. 이게 reconnect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달라졌는지 cat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IP 주소로 줬죠, 그죠? 그럼 IP 주소로 한번 해봅시다. 다시 vi 그래서 이거를 IP 주소로 3.19, 4.16, 5.200번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접속을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일로 되는군요. 이상하게 왜 이름으로 접속이 안 되지? 이거는 제 오피스 VM입니다. 다시 vi 해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db.js.dyc.cf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실습실에서의 VM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db.js.dyc.cf 연결이 안 되네요. ns lookup 서버 fail 여기 그 VM1의 네임 서버의 문제 그거를 내가 여기에 언급을 해놨는데 요거죠, 요거 네임 조엘리안 VM의 그 연결 프로파일을 설정을 변경해야 된다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VM1이 네임 서버가 우리가 학기 초에 설정한 그 외부 네임 서버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죠.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교내 네임 서버로 바꿨는데 VM1에서는 여전히 네임 서버가 바깥에 걸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죠. 실제로 cat etc 밑에 user.conf 해서 보시면 이게 외부 서버로 돼 있기 때문에 VM1이 이제 그 아까 여기서 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조회를 하려면 이 서버를 이제 조회를 할 거고 이 서버에서는 우리 교내에 있는 여러분들의 네임 서버를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를 못 가져온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죠. 그 부분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오피스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걸 고치느라 당황하다 보니 이 부분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프로파일을 고쳐야죠. 우선 nmcli 커넥션 show 해서 현재 커넥션이 이제 vm1s 이거죠.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네임 서버를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udo nmcli 커넥션 modify로 바꿔야죠. vm1s에 대해서 ipv4.dns를 203.237.167.3번하고 203.237.167.4번 우리 교내 네임 서버로 바꿔주셔야 된다.
바꾸고서 이제 sudo nmc li connection up 하고 다시 vm1s를 그 바꾼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ns lookup 해서 해보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그죠? 23.194.19.200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앞에서 .php에서는 제가 IP 주소로 했기 때문에 DB 서버에 VM2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렇게 이름으로 했을 때는 네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 VM1의 프로파일을 변경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했고요. 해봤고요. 그 다음 과제가 1번이고 그 다음에 가상 호스트 실습 준비이죠. 가상 호스트에 대해서 이제 이름 기반 가상 호스트. 똑같은 IP 주소지만 다른 호스트 이름으로 접속을 했을 때 다른 서비스를 해주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제를 한 학생들은 이미 바뀌어 있겠지만 바꾸기 전에는 어느 이름으로 접속하든지 여러분들의 그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VM1에 설정되어 있는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 js.dynet.cf도 있고,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그 이름을 받아서 호스트네임을 등록을 해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js.dyc.cf도 있고, 뭐 js.dyinfo.gq도 있죠, 그죠? 또 뭐 있더라? 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개의 호스트 이름이 전부 다 똑같은 IP 주소, VM1의 IP 주소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www도 그렇죠. 여기 www까지 포함을 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같은 IP 주소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IP 주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은 서비스를 한다. 즉 그 서비스는 어떤 컨텐츠를 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var 밑에 www 밑에 htm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서비스를 한다. 이 밑에 이제 것들을 서비스한다. 우리가 요걸 이제 다큐먼트 루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 이런 이 도메인 네임을 가지더라도 IP 주소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곳으로 서비스를 한다 하는 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름이 다르면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이름에 따라서 어떤 다큐먼트 루트를 선택을 할 거냐는 다큐먼트 루트를 다른 데로 지정을 해주면 그 파일을 서비스한다 이거죠.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호스트는 하나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www.dyc.df JS가 빠졌네요. js.dyc.cf 또는 뭐 그냥 js.dyc.cf 얘네들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걸 가져오냐? 아까 봤던 var 밑에 ww 밑에 html 밑에 있는 파일을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해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러분들한테 할당한 도메인이 또 있죠, 그죠? 그래서 js.dyinfo.gq가 있죠, 그죠? 이 도메인에 대해서 www.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번에는 더큐먼트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var 밑에 www 밑에 srv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을 서비스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 시나리오를 잡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IP 주소지만 다른 이름이 설정이 가능하고 네임 서비스에서 그러면 그 이름이 달라지면 제공하는 컨텐츠도 다른 것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개념이죠. 여기 이 시나리오고요. 다큐먼트 루트가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테스트로서 js.dyc.cf로 접속을 했을 때와 js.dyinfo.gq를 접속했을 때 똑같은 컨텐츠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스크립트를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페이지에 있는 js.php 파일에 이 부분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스크립트라는 변수가 하나 추가됐고요. 변수 서론이 추가됐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한 스크립트 파일을 변수로 저장하는 거예요. PHP 파일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jsli.php가 되겠죠. 결과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여기에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는이었는데 작업 중인 파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디렉토리는 여기에 pwd 그대로 쓰고 그거 밑에 여기에서 그 정의한 스크립트라는 변수, 그러니까 작업 디렉토리와 요청한 파일 그것이 전부 다 표시되게끔 그렇게 PHP 파일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 내용을 좀 참조해서 파일을 편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그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작업 중인 디렉토리와 그 요청한 파일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과제에서 이것을 설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접속하나 똑같이 여기 작업 디렉토리도 똑같아요. 그죠? 요청된 파일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한 URL에서 지정한 호스트네임만 다르죠. 그죠? 이것만 달라요. 그러한데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가상 호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나리오 이쪽을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2번이라고 합시다. 이 부분이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2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지시어를 집어넣느냐, 요건 필요 없어요.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파치 CTL 컨피그 테스트를 하거나 http-t 해서 보시면 워닝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거다 하고, 그거는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과 같이 버추얼 호스트라고 하는 그 지시어, HTTP에서 이걸 디렉티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법상 어떤 것을 이제 뭔가를 지시하기 위한 그 설정을 하기 위한 그런 지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버추얼 호스트부터 해서 슬래시 버추얼 호스트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위해서 이제 80번 포트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에 별표는 이제 어떠한 IP 주소로든 리스닝 한다 하는 의미죠, 그죠? 0.0.0.0에 해당하는 거죠. 매 그 서비스마다 뭐 보셔서 알 거예요, 그죠? 네임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버 네임은 뭐다? www.js.dys.cf로 이제 접속을 했을 경우에 이 서비스다, 이거죠.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다, 호스트에 대한 정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서버 엘리어스에서 엘리어스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네임 서비스에서 했던 거와는 또 다른 거예요. 네임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js.dic.cf 사실은 뭐 골뱅이죠, 골뱅이에 대해서 in a 해서 IP 주소를 지정을 해주고 네임 서비스에서 이러한 레코드 A 레코드로 이 도메인 네임 자체에 대한 IP 주소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www in cname 해서 골뱅이 했어요. 그래서 www.js.dys.cf라는 것이 이 js.dys.cf의 이름에 대한 엘리어스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것과는 이건 또 별개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웹 서비스의 문제예요. 이름에 대한 IP 주소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고 이름으로 접속을 했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별개로 설정을 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이 이름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는 IP 주소를 찾는 거는 여전히 네임 서비스에서 여기를 가서 보니까 이거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가명이구나.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이 이 IP 주소가 뭐 이거네 하고 이제 찾아내겠죠. 그래서 IP 주소에 찾아오는 것까지는 네임 서버의 역할이고, 이 서버를 호스트 이름을 뭘로 인식을 할 거냐, 웹서버에서의 인식은 이걸로 인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www.js.dys.cf로 접속하면 이제 이거에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js.dys.cf로 URL에 접속을 하면 이 서버는 뭘로 인식하느냐, 이걸로 인식을 해요. 이 호스트네임을. 뭐 어차피 똑같은 거긴 하지만 이름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엘리어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서버 네임과 동일한 그 자격을 갖죠. 엘리어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똑같이 인식이 된다. 그러니까 js.dys.cf로 접속을 하나, www.dys.cf로 접속을 하나, 같은 가상 호스트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즉 같은 호스트로서 웹서버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비스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맞아. 끝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호스트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거냐? 기본적인 곳에 VAR 밑에 www HTML 밑에 이게 기본 도큐먼트 루트예요. 그러니까 아파치에서 기본적으로 지정해주는 디폴트죠. 그래서 디폴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서비스할 거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가상 호스트에 대한 설정을 하나 더 했는데 이것의 서버 네임은 www.js.dyinfo.gq입니다. 요거 이제 또 다른 도메인이죠, 그죠? 그럼 그 또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는 도큐먼트 루트를 어떻게 지정을 했냐 하면 VR 밑에 www 밑에 srb라는 디렉토리로 지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디렉토리를 VR 밑에 www 밑에 srb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다큐먼트들을 카피를 해오거나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비스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여기 있던 파일을 일부는 카피해오고 일부는 무브를 해왔죠.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스크립트들은 무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죠. 이건 그냥 놔뒀고 이거랑 이거 두 개는 원래 기본 디렉토리에 기본 다큐멘트 디렉토리에 있던 것을 이동해 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 아까 그 js2.php는 복사를 해왔죠. 이거는 이제 js2.php가 아니고 이거를 js.php로 복사를 했습니다. srb 밑으로. 요거는 복사를 했죠. cp 해서. 요건 mv를 했고요. 어쨌든 다큐멘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호스트네임에 대해서는 위에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얘는 서버 엘리어스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www.js.dyinfo.gq로 접속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 디렉토리에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없이 접속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js.dyinfo.gq로 접속을 하면 이거는 여전히 그냥 디폴트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호스트네임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 없단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엘리어스로 해서 이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선 그게 없어요. 그죠? 여기선 그게 없기 때문에 www.js.dyinfo.gq는 이 다큐멘트 루트로 서비스를 하고 그냥 js.dyinfo.gq는 그냥 IP 주소가 어차피 똑같이 다 얘네들이나 똑같이 IP 주소는 VM1이잖아요. 그죠? 네. 네임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디폴트 기본 메인 서비스 접속에 그냥 귀속이 됩니다. 여기에 귀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일부러 제가 그래서 여기엔 엘리어스를 빼놓고 했습니다. 내용을 봅시다. 설정 파일인데요. etc 밑에 http 밑에 conf 밑에 원래 그 http conf가 들어있거든요. ls-l c 밑에 httpd 밑에 conf 여기에 보면 여기 conf에 있는 이 메인 파일이 있고요. 이 메인 파일에서 또 그 conf.d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ttp.conf 이게 이제 메인 설정 파일이고요. 이제 우리는 메인 설정 파일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건드리지 않고 왜 이제 업데이트 과정에서 다시 초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onf.d 디렉토리 밑에 파일들을 추가를 해서 .d 디렉토리 밑에 파일들을 추가해서 지금 요거죠, 그죠? vhost.conf 요 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이제 설정을 이 버추얼 호스트와 관련된 설정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sudo cat 해서 슬래시 etc 밑에 httpd 밑에 conf.d 디렉토리 밑에 vhost.conf 파일의 내용을 보면 방금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기까지이죠. 뒤에 거는 이제 오피스 거고요. 여기서 코멘트를 세미콜론으로 했는데 세미콜론이 아니고 이제 코멘트 샤프로 해야 아마 될 겁니다. 세미콜론으로 하면 아마 신텍스 에러 날 거고요. 이게 파워포인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 안 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지시어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디렉토리에 대해서 뭔가 그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서비스할 거냐와 관련된 그런 설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따로 하지 않았는데 왜 따로 하지 않았냐면 이 다큐먼트 루트에 대한 디렉토리 설정은 이미 아까 봤던 이 파일에 있어요. 이 http.conf 파일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는 이제 이 다큐먼트 루트 밑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들, 뭐 HTML 밑에, 뭐 밑에 이런 디렉토리 이렇게 잔뜩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데이터를 넣어놨다 하더라도 그 설정은 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설정되어 있는 내역에 다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하의 디렉토리들은 별도로 따로 설정하지 않는 한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디렉토리가 다큐먼트 루트가 요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별개의 디렉토리죠. 심지어는 요 디렉토리 밑에 디렉토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디렉토리에 대한 설정을.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요. 이건 설명하면 얘기가 되게 길어져요. 왜냐하면 HTTPD에서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설정 내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파치 사이트에 가서 다큐먼트를 찾아보시고 해야 돼요. 네, 뭐 거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 디렉티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시어들이.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설명해 보자면 여기 옵션스 해서 indexes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indexes라는 건 뭐냐면 이제 파일을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디렉터리까지만 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미 이 설정이 다 되어 있고 이 아파치가 재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 설정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js.dyric가 아니고 dy info.gq 도메인으로 접속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www.js.dyinfo.gq로 접속을 하고 그 밑에 어떤 파일을 지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디렉토리까지만 URL을 입력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된다고? 일단 여기 밑에 js.php를 접속을 해봅시다. js.php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서비스를 어디서 했냐? www.js.dyinfo.gq로 접속하면 vir 밑에 www 밑에 srb 밑에 js.php입니다. 시나리오대로 여기가 도큐먼트 루트가 된 거죠. 그죠? 그리로 복사해 놓은 이 파일이 이제 서비스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복사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js.php가 아니고 js.php입니다. 접속은 이제 www.dyinfo.gq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www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http 하고서 그냥 js.dyinfo.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www 없이. 그럼 이렇게 not found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요 호스트 네임으로는 이제 버추얼 호스트가 인정이 되지만 이 호스트 네임으로는 이 버추얼 호스트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비록 같은 IP 주소지만 그러면 뭘로 인정이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정이 됩니다. 기본 메인 서비스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다큐먼트 루트가 여기가 돼요. 그럼 이거 밑에 js.php는 이건 없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여기 있던 jsli.php를 1위로 js.php로 카피해 온 거니까 jsli.php는 있지만 js.php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js.php가 아닌 jsli.php로 요청을 해보면 jsli.php로 요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 중인 파일은 vir 밑에 www 밑에 html 기본 서비스 디렉토리죠. 그죠? 여기에서의 jsli.php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dyinfo.gq지만 앞에 www 붙였냐 안 붙였냐에 따라서 이 원래 오리지널 메인 서비스가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가상 호스트가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어스나 뭐든 간에 하여튼 js.dyinfo.gq라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이 가상 호스트에서 서비스 하도록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옵션 indexes는 이건 좀 의외인데 원래는 이 indexes라는 이것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파일 없이 그냥 디렉토리로만 접속을 했을 때 요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까 본 것처럼 www.dyinfo.gq js.gq로 접속하고 슬래시하고 아무것도 안 써주면 디렉토리에 대한 요청이죠. 그럼 디렉토리에 대한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파일 요청이 아니라 indexes라고 돼 있으면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index.html이나 아니면 index.php나 뭐 이런 index.jsp나 뭐 이런 index.으로 시작하는 그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요, 우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곳에 의해서 그냥 이 디렉토리에 있는 목록을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그 파일 목록을. 그러면 그 파일의 목록은 이제 ls-l var 밑에 ww 밑에 srv 디렉토리가 되겠죠. 이 디렉토리 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정상입니다. 이 내용을.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 브라우저 창에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인데 마치 탐색기처럼 파일 리스트가 쫘라락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 그게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indexes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디렉토리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 파일의 목록을 보여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follow symlink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 파일이 아니고 심볼릭 링크를 요청을 했다면 그 심볼릭 링크에 해당하는 원본을 보여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 이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파일에 그 심볼릭 링크를 만들고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우선 cd var www srv에 가서 ls-l 해보면 여기에 이제 방금 아까 봤던 이것들이 있는 그런 디렉토리입니다. srv 디렉토리가.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 js.php에 대한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 볼게요. ln-s 해가지고 원본에 대한 심볼릭 링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js.php를 abc.php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abc.php는 진짜 파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볼릭 링크, 즉 바로 가기를 만드는 겁니다. 수두를 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ls-l 다시 해보시면 이렇게 abc.php라는 파일이 생겼는데 이건 진짜 파일이 아니고 js.php를 가리킨다 하는 거고 사이즈는 6바이트밖에 안 되죠. 실제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리킨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